그래서 지금 이 건물 구조에는 문제가 없는가 이런 부분에 지금 집중을 해서 보고 있는데요. 네. 오늘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승철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회장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단 그 현장 화면 보셨는데 네. 지금 보시기에는 이 눈의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진 걸로 보이시나요? 일단 뭐 단정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네. 일단은 제일 원인으로는 일단 눈의 하중이 과도하게 좀 작용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 건물이 그 PEB 네. 방식으로 지어진 건물이다 이렇게 네, 나오고 네. 있는데 이 네. PEB 공법에는 간단하게 어떤 건물을 얘기하는 예, 겁니까? 일부 지금 보도에서 보면 이게 샌드위치 판넬로 된 가설 건물이라고 잘못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네. 이 건물의 그 정확한 구조 명칭은 제가 이 도면을 보니까 PEB 구조 시스템입니다. 네. PEB 구조 시스템이라는 것은 프리 엔지니어드 빌딩 시스템의 그 약자인데요. 네. 그 굉장히 그 재료량을 철골의 재료량을 절감시키게끔 하중이 가장 많이 작용하는 부위에다가 부재를 크게 하고 적게 걸리는 부위에는 작게 그 부재를 만들어서 설치하는 네. 일종의 그 어떤 그 조립식 그 구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샌드위치 판넬로 보도되고 있는 거는 그거는 마감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근데 여기서 지금 붕괴된 거는 마감재도 물론 이제 같이 붕괴를 했지만 네. 주요 골조가 붕괴됐기 때문에 인명사고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난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이 PEB 시스템으로 이렇게 지어진 이런 건물이 사실 창고, 뭐라고 해야 돼? 공장 이런 네네네, 식으로 그렇습니다. 많이 지어진 거 보통 알고 있는데. PEB 구조는 뭐 선진국이든 뭐 여러 나라든 또는 우리나라든 대부분 그 공장이라든가 네. 또는 창고라든가 또는 그 비행기 경납고라든가 이런 그 장스팬의 용도에 그 사용되는 그런 구조체인데요. 네. 이게 체육관인데 보통 이렇게 이렇게 다중이용 시설로 사용되는 데는 이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보통은 그러니까 창고라든지 경납고라든지 네, 그렇습니다. 이런 용도로는 네. 쓰지만 네. 어젯밤에 있었던 것처럼 강당처럼 뭐 이렇게 뭐 5, 600명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는- 공연을 할 용도로 짓는 건물은 보통 아니다. 이런 보통 아니 그렇게 짓지는 않습니다. 혹시 보통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뭐 법으로 다중 이용 정- 시설에 그렇진 않습니다. 구조 어. 시스템에 대해서 법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 구조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보통 PEB 시스템은 공장이나 창고, 비행기 경납고 이런 쪽에 쓰고 여러분 아마 킨텍스라든지 뭐 이런 그 공연을 하는 또는 전시를 하는 부분 가셔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예. 보통 대부분은 그런 구조물은 정식 H형광을 쓴 트러스 골조로 이렇게 다 지은 걸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이 PEB 구조를 쓰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일단 그 현장에서는 그 눈이 평소보다 많이 내린 건 사실이다. 폭설이 내렸다. 네네네. 그리고 지금 눈의 그 적설량이 지금 50cm 정도 된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네.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 정도면 상당히 무거운 거죠. 이 건물이 보통 일반적으로 이 1cm당 눈의 1cm당 1kg의 그 하중을 받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50cm가 쌓였다 그러면 1스퀘어미터당 약 50kg의 그 하중이 작용하고 있는 거로 저희가 이제 설계를 하는데요. 네. 이게 눈이 더 쌓이게 되면 눈이 서로 이렇게 안미를 일으키면서 눈의 밀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네. 되면 그 1m 50cm를 초과하는 부분부터는 약 1.5배인 1.5kg, 1cm당 1.5kg를 보게 돼 있고요. 네. 특히 요즘에 지구 온난화 때문인지 몰라도 상당히 그 습설이 내리는 그런 그 경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 습설인 경우에는 보통 일반 눈의 그 공극 안에 들어가 있는 공극은 물로 채움으로 인해 가지고 네. 예. 보통 그 눈 하중의 한 2배에서 3배까지도 이렇게 작용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니까 50cm 이상 그냥 보통 눈이 내리더라도 네. 이게 이 눈의 무게가 더 가해지면서 네, 이 그렇습니다. 더 무거워지는데 습설이니까 아마 그보다 그보단 더. 더 무거워졌죠. 근데 그거는 이제 얼마나 지금 습설이 형성이 돼 있고 예.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그 높이의 눈으로 내렸는지는 이제
정밀 안전 진단을 거쳐 가지고 예. 그 아마 그 확인이 돼야 될 부분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교수님 이번에 무너진 천장이 V자 라인으로 무너져 네. 내렸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게 그 체육관에 가운데 그 중앙 기둥이 없어서 더 네네. 빨리 무너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원래 이런 패널 지을 때 네. 기둥을 올리지 않습니까? 예, 이런 그 대공강 스판에서는 가운데 기둥을 넣지를 않습니다. 그 계획적으로. 그래도 설계상 문제가 없는 겁니까? 설계상으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하면 되는데요. 예. 문제는 지금 이 PEB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기둥의 양 단부에서 이 전문적인 용어로 힌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핀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부분을 아주 얇게 해가지고 아마 도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도면을 잠깐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보시면 여기에 이런 부분은 좀 두껍게 돼 있고 네. 기둥 요 기초라는데 땅바닥에 네. 이렇게 맞닿는 부분은 아주 얇게 이렇게 좀 돼 있습니다. 예. 요거를 이제 핀이라 그러는데 얘는 이제 여기서 이제 회전을 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중이 이렇게 작용하게 되면 기둥이 이렇게 안으로 쏠려가지고 M자 형태로 이렇게 붕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게 상당히 높은 구조물인 거죠. 아하.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옆 벽면이 네. 정확하게 이렇게 땅 밑에 깊숙이 박혀서 고정이 돼 있는 게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거기 핀으로 돼가지고 힌지로 돼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힌지라는 게 그 영어를 쓰는 건가요? 예, 영어입니다. 아. HING라고. 예. 힌지. 그러니까 저희가 구분을 할 때 이제 그 부분을 고정으로 만드느냐, 픽스로 만드느냐, 힌지로 만드느냐 이제 그 두 부분을 가지고 하는데 PEB 구조는 그 부분을 힌지의 형태로 만드는 네. 구조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 자체가. 그럼 여러 가지 지금 원인을 말씀하셨는데 좀 종합적으로 얘기해서 네. 결과적으로 이번 붕괴 사고 이 현장을 보셨을 때 네. 그 정리를 하자면 어떤 원인을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그래서 있을까요? 첫 번째는 그 과도한 그 적설 하중과 습식 습설로 인한 그 하중 과다로 인해서 네. 일단 발생한 걸로 일단은 보여지고요. 물론 예. 정확한 거는 더 정밀 안전 진단을 해서 정확한 사인을 조사해 봐야 되겠지만 네. 두 번째로는 이 PEB 이 붕괴 양상으로 봤을 때 PEB 시스템이 물론 좋은 구조 시스템이 경제적이고 좋은 공기도 단축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인 반면에 보통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장이나 창고 등 이제 뭐 또는 비행기 경납고 등 예. 그런 경우에 용도에 좀 많이 쓰이는 거고 이렇게 사람이 모여서 뭐 공연을 하고 또 집회를 하고 하는 장소에는 잘 안 쓰이는 그런 네. 구조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 우리나라 그 법제도 자체도 지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문제가요? 이런 부분들이 그 이런 사고가 날 때마다 사실은 저희가 항상 그 말씀드리는 부분들인데 이 골조에 대한 설계를 책임지는 건축 구조 기술사라는 그 우리나라 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죠. 네. 구조 기술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구조 기술사가 본인이 설계한 이 구조물에 대해서 현장에서 그게 제대로 조립이 되고 용접이 되고 볼팅이 되고 제대로 이렇게 지어지는지 그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 어떤 법적인 절차가 법과 제도가 마련돼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법과 제도가 전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교수님 그 안전 검사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안전검사는- 건물이 4년 동안 네. 승인된 이후로 4년 네. 동안 안전 검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다고 이 하더라고요. 건물은 안전검사 대상이 아닌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왜냐하면요. 아닙니까? 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정기적으로 정기 안전 점검이라는 거를 이제 실시하고 있는데 네. 일종 건축물과 이종 건축물 그 두 개 한해서만 실시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분기별로 1년에 4번씩 정기 점검을 실시하는데 예를 들면 일종 건축물 같은 거는 아주 국가의 중요한 건축물, 방송국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연면적이 뭐 정확한 지금 제가 연면적은 네. 봐야 되겠죠. 예. 아주 넓은- 굉장히 네. 뭐 5만 스퀘어미터 네. 이상이라든지 이종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 그 아파트 네. 같은 것들 15층이 넘어가나 고층 아파트 네. 같은 예. 것들에 대해서는 민간이라 할지라도 정기 안전 점검 대상이 됩니다. 근데 네. 이러한 그 규모의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소규모의 네. 이런 규모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기 안전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아예 사각지대라고도 할 수가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예. 지자체에서
혹시 이런 혹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안전 검사를 가끔씩 나가는 경우는 이제 지자체별로 있습니다. 아. 그런데 그거는 뭐 비공식적인 그런 네. 거겠죠. 근데 아무튼 안전검사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번 특히 그 경북 지역에 눈이 많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네. 그 지자체에서는 이제 눈이 폭설이 내렸기 때문에 네. 건물 안전 진단을 했답니다. 그 지역에. 네. 근데 이 건물에 대해서는 안전검사를 하지 않았거든요. 예. 사실 폭설이 내린 이후에 사실 특히나 이 리조트 건물에서 이 건물에서 네. 이런 다중 이용 시설로 쓴 경우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데 해야죠. 이건 제가 봤을 때 눈이 그렇게 많이 왔으면 네. 저는 당연히 그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안전 점검이라는 거는 어떤 뭐 법적인 뭐 그런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고 네. 지자체에서 저희도 이제 뭐 서울시라든가 다른 여러 군데 단체에 속해 있으면서 뭐 붕괴 위험이 있을 것 같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눈이 이렇게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안전 검사를 안 했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식의 PEB로 지금 지어진 건물들이 굉장히 많을 거로 저는 지금 그러겠죠.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네. 지역에. 또 영동주에 또 이런 눈소식이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는 제일 우려가 되는 게 예. 이런 부분들을 빨리 국토부라든지 안전행정부에서 전문가 그룹인 뭐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나 그런 전문가 단체한테 의뢰를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PEB 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할 수 있는 대책반을 시급하게 꾸려서 네. 사고를 한 번으로 끝내야지 또 여러 번 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건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런 이런 어제 같은 이런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런 PEB 건물 원래 목적대로 물론 법에는 규정이 돼 있지 않지만 네. 이런 건물을 다중이용 시설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한다든지 그리고 뭐- 눈의 하중을 충분히 이길 수 있도록 네. 설계 기준을 좀 강화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정확히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 우리나라에는 코리안 빌딩 코드라는 게 이제 2014년에 이제 개정이 되는데 네. 이때 그 습설이라든가 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강화를 시켜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추가 건물들에 대해서 네. 점검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법적인 제도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용 목적이 명확하게 좀 지정이 돼서 예. 다중시설에서는 다중시설로 이용할 만한 건물이 아닌 경우에는 좀 이렇게 짓지 말도록 좀 하든지 그럴 필요도 네. 있다고 봅니다. 네. 네. 근데 이 구조체 자체가 또 거기에 맞는 또 특성이 있는 또 구조체이기 때문에 네. 뭐 이게 구조체가 좋다 나쁘다의 그 판단보다는 네. 어쨌든 이거를 설계하고 또 이렇게 구조 설계를 하시는 분이 실제로 지어지는 현장까지 가서 볼 수 있는 네. 그런 좀 법제도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일어난 거라고는 저는 이렇게 예, 생각하지 알겠습니다. 않거든요. 교수님, 저 하나만 저 짧게 예.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무너진 거 외에도 비슷한 건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공장이든지. 네네. 네, 어쨌든 지금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방책 하나만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시급한 거는 일단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지 말게 일단은 이 대피 지시를 예, 내려야 될 하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빨리 지자체에서 상부에 있는 눈에 대한 제거 작업. 네. 그게 이제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일단은 예, 대피를 좀 시키고 사용 제한을 지금 일단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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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